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행노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이제 설 전이기는 한데 저희 방송 나가는 건지 설 이후니까 네. 설은 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이 자, 살도 들고 다 포동포동 찌셨고 떡국도 맛있게 먹었고. 떡국도 맛있게 먹었고 중요한 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거죠. 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전쟁 특집. 임진왜란을 했으니 고려도 한번 다뤄주는 것이 인지상정. 이런 또 느낌에서 조선만 전쟁을 했느냐, 고려도 했다. 뭐 이런 좀 거창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이번 특집입니다. 고려와 몽골 간의 치열하고도 질긴 전쟁. 제가 이거 아까 원고로 봤는데 굉장히 질긴 친구들이라고 이런 걸 확인했어요. 굉장히 깁니다. 이번 방송도 아주 길어요. 할 얘기가 넘쳐나는 그런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홍시 선생님이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홍시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박사님보다 바빠요? 사실은 소울 선생님이 욕심을 내셨던 이걸 또 재밌게 맛깔나게 본인 전쟁에 또 관심이 많으세요. 싸움이랑은 별로 그 관련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남들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하긴 업무는 사실 전쟁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방송은 또 그런 걸로 하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소울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그래 소울 선생님이 또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 또 흥행은 또 확실하다. 따놓은 당상이다. 당연하죠. 네. 흥행 1, 2, 3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저희 우리 소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방송입니다. 임진왜란도 인기 많았죠? 임진왜란 굉장히죠. 네. 임진왜란도 반응 좋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좋죠. 왜요? 그냥요. 그게 궁금했나요? 네. 본인은 확인하세요. 뭐 아무튼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또 소울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 전쟁으로 가는 길이 아주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전쟁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그 다룰 얘기가 고려와 몽골의 전쟁입니다. 네. 전쟁인데 대체로 한 13세기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보통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한 이후에 고려는 원의 간섭기, 원의 간섭하에 놓이게 되죠. 그 표현이 참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이상해요. 생소하세요? 네, 원의 간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그 명칭이에요. 아무렇게나 붙인 명칭이 아니고. 네네. 그런데 이 원의 간섭이라는 것 자체가 고려와 몽골의 전쟁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시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직접 전쟁을 했던 시기 1218년부터 1270년까지 약 52년 정도 이때를 대몽황쟁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 후반기를 고려가 원 제국의 범주 안에서 왕조의 전통을 유지했던 이 시기 1270년부터 86년간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고려가 강화도에 그 천도를 했다가 길고 긴 그 항전을 했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했다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출력환도라고 하는 개경월의 환도가 되겠죠. 원종대. 바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건 사실이죠. 네, 졌습니다. 졌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뭐 패배한 건 사실인데 다만 이 승패만 가지고 이 전쟁의 일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그 길고 긴 전쟁, 40년 가까이 되는 이 전쟁, 전란이 고려와 몽골의 이후 관계를 크게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가 몽골한테, 그러니까 원나라죠, 나중에 직접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닌 국채, 사직을 보존하고
고려의 그 토풍 원래 그 법식이라든가 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 이런 특혜를 줬던 나라들이 몽골에 그 정복되던 나라들 중에 네네. 거의 없습니다. 아하. 이 연지곤지 찍고 이런 거 소주 마시는 거 다 몽골에서 온 거 아닌가요? 몽골에서 문화들이 들어오죠. 네네. 왕 건너기 동안 들어오지만은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유행 같은 약간 이런 느낌? 네, 예를 상당히 들어서 머리 니네 빡빡 깎고 이런 거 안 시키는 거예요. 빡빡 깎고. 예, 변발 같은 변발. 것들을 DJ 강제로 동물에 시킨 게 가서 아니라 하는. 이쪽에서 알아서 한 거지. 네. 니네 변발 다 일률적으로 해 아하. 이런 식으로 압제를 음흠. 하진 않았어요. 네, 소위 세조 구제라고 해서 네네. 세조 쿠빌라이 칸이 아. 고려에 대해서 이 불개토풍 이 원래 그 풍토 가지고 있던 습속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약조를 받아냈죠. 근데 그게 사실 고려의 오랜 그 항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30에서 40년 년에 걸친 이 고려와 몽골의 어떤 전쟁,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네네. 보통은 뭐 과거에는 이 몽골이라고 하는 외세에 대항하고 네네. 고려의 그 민족적인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항전이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네.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교과서에도 이렇게 네, 그렇죠. 실려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런 인식되는 그 것 경향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 동안 기나긴 이 시기 동안 바로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이 네네. 고려의 그 항전을 주도했고 그 끝까지 출력 한도를 반대했던 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무인 정권이 자기들의 권력 수호하고 무사 안인을 추구했던 이 상황이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점도 좀 더 이전보다 크게 주목하게 되면서 네네. 이 전쟁이 도대체 왜 발발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항전을 지속했던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네네.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50년간 이 저항기의 내용을 네. 하나하나 우리가 좀 되짚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